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셔터를 올리며의 작가이신 편의점 사장님 봉다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봉다로 작가님은 네. 책걸상의 존재를 아예 몰랐죠. 예, 죄송하게도 몰랐습니다. 그런 분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섭외가 되면 대부분의 게스트들이 어떤 덴가 궁금해가지고 최근 방송 한두 편은 듣고 오시는데 단 한 편도 안 듣고 오셨더라고요. 아, 왜냐면 셀럽이신 거죠. 보통 셀럽 계열에 계신 분들이 네. 그 확인을 잘 하지 않아요. 네. 이경규 이런 분들이 뭐 섭외 받으면은 그거 방송 미리 모니터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네, 안 하죠. 왜냐면은 뭐 내가 다 맞춰줄게 이런 마음으로 온 네. 거죠 지금. 아니, 뭐 저는 재밌게 수다 떠는 자리라길래 네. 입만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으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본도 진짜 없고. 네. 예,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네, 그 월요일 방송 만족하셨습니까? 좀 분량 확보 하신 것 같나요, 본인이? 아, 제가 너무 많이 끼어든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최대한 저희는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자가 직접 출연했을 때는 네. 니네 말 좀 줄여라 이런 댓글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YG 말 좀 끊지 마라. 지난 시간에 별로 안 끊더라고. 잘했어요. 오늘. 안 끊었어요. 예. 자, 댓글 조금만 읽고 다시 봉다로 작가님 만나겠습니다. 세바공님, 저는 소설 N을 326154 순으로 읽었습니다. 아, 근데 처음부터 소녀가 죽어서 이 소설 읽기 힘들겠는데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좋았습니다. 그냥 수열을 마음대로 정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주어지는 정보의 순서 때문인지 전편에 나온 인물의 행동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독서인을 늘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도전하시는 작가님이 궁금해서 다른 책도 읽으려다가 YG의 해바라기 말씀 때문에 당분간은 보류하려고요. PS 요즘 꽤 현생이 바쁜 와중에도 책걸상 덕분에 중학생 때 몰입했던 언제적 존 그리샴의 카미노 아일랜드 그리고 후속편 카미노 윈드까지 읽어버렸습니다. 이야, 카미노 윈드는 아직 한글로는 안 나온 책이겠죠? 그러니까 세바국님 미국에 미국에 계시니까 그냥 원서를 읽으셨겠죠. 카미노 아일랜드는 한글로, 카미노 윈드는 영어로 읽으셨겠군요. 네. 그 일본에 계시는 치즈루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국제적인 방송인데 네. 지금 이 세바공님은 볼티모어에서 듣고 오. 계시고 치즈루님은 이제 일본 네.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들으시는 일본 분이십니다. 심지어. 네. 심지어 일본 분이세요. 네. 그 일본에 계시는 치즈루님께서 항상 좋은 정보 주시는데 애니 나오기 5년 전에도 비슷한 실험적 소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너에게와 너를 사랑했던 한 사람의 나에게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작가는 오토노 요모지. 두 권 동시에 출판되었고 애달픈 얘기를 읽고 싶으시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너에게를 읽으시면 되고 행복한 이야기를 읽고 싶으시면 너를 사랑했던 한 사람의 나에게를 읽으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영화화가 되기도 했는데 영화도 역시 동시 개봉되었어요. 그 두 편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동시 그렇네. 개봉되었다니까. 동강동 호랑이님은요, 홍학의 자리를 뒤늦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반전 보면서 서술 트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군데군데 설정이 엉성한 것도 있고 주인공 캐릭터의 감정에 잘 이입이 안 되는 점이 다소 아쉽긴 했는데요. 장르 소설로 보기에는 무척 흥미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학에 관한 비밀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소설 덕분에 하나 알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중급 한국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중급 한국어는 금음에 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엄청 올라오고 있고 또 그 문지혁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더 이제 좋아라들 하시면서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 JSHA 땡땡땡땡님께서 중급 한국어 꼭 다뤄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방송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행복해라 책걸상에서 제 건의를 들어주시다니 막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랑하는 책걸상과 문지혁 작가님이 함께 방송하시니 마음이 간질간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Stay in peace. 네. Stay in peace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몰라요. 초급 한국어에
아 거기 나오는 네, 거예요. 거기 나오는, 네. 뭐 JYP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니까요. 네. 중급 한국어 관련 댓글은 엄청나게 이미 많이 달렸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아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봉다로님 만나볼 텐데 혹시 그 편의점에서 작가님 책도 팝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되죠 규정상. 아니, 판매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책 나왔을 때도 전국의 GS25에서 다 판매한다고 하는 큰 소문이- 꿈을 꿨는데 아, 꿈이 있었는데 근데 본사에서 약간 본사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음. 그 봉 작가님이랑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첫 책이 나왔을 때 본사에서 저 싫어했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매익률 이런 걸 공개를 하니까 말 그대로 업계 비밀을 다 누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본사에 짱짱한 또 후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실제 편의점 점주 독자들 중에서는 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아, 네. 오히려 그 양쪽에서 그러면 다 오해를 받으신 거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잘한 처신 중에 하나는 본사하고 거리감을 두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유혹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본사하고 더 긴밀하게 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걸 잘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본사랑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면 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계약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본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강사로 나가서 이제 뭐 성공한 편의점 점주로서 뭐 강의도 할 수 있겠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겠죠. 근데 뭐 그런 유혹을 다 왜냐하면 실패한 편의점 점주는 아니시잖아요. 나름대로 네. 성공한 편의점 점주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은 편의점 점주. 운이 좋은 운이 편의점 좋은. 점주. 그러니까 편의점을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11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 네. 얼마나 하셨냐고 사실 네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11년째 하세요. 네네네네. 근데 편의점 점주들 물론 11년 차는 뭐 짬밥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거긴 그러면은 한데 한 5, 6년 차 정도의 책을 내신 거네요. 6년 차 정도. 6년 차에 책 네네. 내신 다음에 또 이제 5년이 흐르신 거네요. 네네. 그 알고 찾아와서 뭐 사인을 해달라거나 뭐 반가워요 이런 손님들도 가끔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첫 책이 근데 나왔을 때는 꽤 근무지가 있었어요. 어딘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찾기 어렵던데요. 이제 많이 아시던데. 네. 그래요? 그냥 방송에서 까도 됩니까? 아니요. 그건 부담스러운데. 아니 그게 제가 뭐 숨기려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편의점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와서 좀 실망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뭔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없어서? 네, 없어서. 그래서 없어서 실망한 건 다행이죠. 있었는데 와서 보고 실망하면 그게 더 나쁜 그런 분은 일이지. 없어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건물 네. 지하에 있는 편의점이고 그다음에 책이 나올 때마다 입간판 같은 것들을 앞에다가 세워 놓아서 그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편의점주께서 저자시다라는 건 알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또 괜히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 한 권 구매한 다음에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건물 분들 많이 사인해달라고 옵니다. 예. 그 동네에서는 이제 그 건물에서는 셀럽이시군요. 네, 잠실의 셀럽입니다. 네, 잠실의 어느 큰 빌딩 지하에 GS25가 있습니다. 그 뭐 책 만약에 내신 다음에 찾아다니려면은 한 하루 이틀이면 찾긴 GS25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말했지. 네. 그래서 순간 그래서 제가 그냥 본사로 바꾼 거예요. GS25라고 이야기 않고 사실 본사로 바꾼 거예요. 찾기 쉬워. 지금 GS25를 쭉 막 카카오 맵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그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어느 큰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잠실 일대 어디면 금방 찾죠. 그래서 저 중간에 말실수하신 것 독자 중에 같아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한번 찾아낸다 이제. 거기다가 이 업계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이제 숨은 이야기인데 잠실은 세븐일레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롯데 본사가 본거지니까. 거기서, 아. 걔네들은 그 본사 세븐일레븐 본사 자체도 그쪽에 있고 본사에서 많이 막 쪼나 봐요. 우리 여기가 그 나와발인데 당연히 아니 봐봐 롯데 회장님이 차 타고 출근하는데 거기 GS25가 장사가 너무 잘 돼. 네. 그러면은 막 뭐라 그러지 않나요? 야 저기는 꼭 GS가 있어야 되니 뭐 내가 아침 때마다 저 가게를 봐야겠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가게는 그래서 약간 찾기가 쉬워서 첫 책에 나왔을 때 그렇게 찾은 분이 진짜 있으세요. 잠실에 있다 하니까 저희 근처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돌아다니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뻐해야 될지. 찐 팬들이 아니 그러면 있으시군요. 그 본사랑 뭔가 콜라보를 하셨어야 됐네. GS25 입장에서도 세븐일레븐의 아성에 좀 천병 역할을 하는 편의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편의점 사장으로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책을 쓸 마음은 없습니까? 제가 첫 책을 쓰려고 했을 때 원래 그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편의점 창업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은 사봤자 얼마나 보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첫 책을 제가 나름대로 지었던 제목은 편의점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역설법의 제목으로. 그러니까 편의점 경영이라든가 편의점 경영의 애환을 이제 전해주는데 네. 이제 제목은 역설적으로 예. 그 하지 말라는 거는 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저는 편의점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네.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 편의점 본사 직원들이 네. 나오잖아요. 편의점 이야기도 나오고 그 편의점 본사 직원이 결국에는 또 편의점주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본사에서 편의점 관리를 하다가 잘 되는 편의점 정보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의 그 편의점을 인수하면 월 1,000 정도의 매출이 보장된다. 근데 그런 게 가능한 매출이 일입니까? 아니라 이익이겠지. 이익 뭐 근데 월 1,000 정도의 이익이 보장이 된다. 어떤 그럼 직업세계든 그러잖아요. 그 네. 직업과 관련된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오면 이건 사실과 맞아 틀려 뭐 보시면 의사 뭐 나오면 더 눈여겨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열심히 보셨습니까? 예, 그거 뭐 다른 프로는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건 그 사람 등장하는 것만 열심히 봤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정을 참 잘했는데 예. 나름대로 작가가 많이 편의점 본사 분들에게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편의점 본사 직원이 본인이든 친인척이든 누구에게 잘 되는 가게를 양수도를 받는 건 지금 그러면 그 사람 회사 그만둬야 될 거예요. 잘릴 각오를 그래요?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회사 그만두고라도 목 좋은 편의점을 찾아갈 수 그렇게 있다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냥 계약도 파기해야 되고 막 예, 이런 상황이 나중에 되는 뭐, 건가요? 예, 본사에서 분명히 뭔가 제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편의점 그 뭐 간부급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에게 좋은 직영점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직영점이라는 건 본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네네네. 뜻인가요? 네. 그런 게 많아요? 요새는 직영점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데 굳이 힘들게 직영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혹시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이제 은퇴 후에 편의점을 한번 해볼까? 혹은 아니 지금 뭔가 일들이 잘 안 풀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데 편의점을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잠깐 해주신다면. 근데 이제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 질문을 많이 듣는데 식당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이게 답하기 힘들잖아요. 식당도 종류 여러 가지 여러 있으니까. 가지죠. 네.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편의점은 똑같은 편의점인 줄 알거든요. 근데 편의점도 근데 상권에 따라 편의점은 아주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식당에 아니요. 비하면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식당에 비하면은 더 낫긴 한데 주택가 편의점, 오피스 상권 편의점, 유흥가 편의점, 그리고 복합 상권 편의점,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 특수상권에 있는 편의점 이런 식으로 상권에 따라서 아주 다르거든요. 얼른 들어봐도 좀 네네, 다를 것 네네.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장단점이 아주 확연하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하셔야 되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는 물건 띄어다 팔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끊고 다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시기에는 저 같은 오피스 상권 편의점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노다지 자리였어요. 네. 근데 코로나19에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와 저기는 주선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잘 되는 시기에 갔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주말에는 잘 되지만 또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꽃 피울 때는 잘 되고 네. 네네. 비용 안 되고 이런. 네네.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에 반짝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일요일 날 비가 내리면 뭐 아니면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여행을 다 안 하게 되면 초기처럼 그러면 또 타격을 크게 입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 세계가 많은 부분이 복불복인데 편의점도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편의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아버지 말리려다가. 그래서 운이 좋은 편의점 사장이다. 성공한 사장이라기보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신 적도 있다고 네네. 책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는 한 4개를 운영을 해봤고. 그러니까 소유를 하신 건 아니고 위탁 경영 이런 걸 하신 거죠. 했습니다. 네, 위탁하고 동업도 하고. 지금은 하나만 다시 하시는데 네네네. 그 하나는 소유했다라고 표현할 네, 수 있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제 가게는 아니지만 요즘 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강화돼서 예. 뭐 저희 건물주가 저를 쉽게 나가라는 말을 안 할 테고 특히나 지금 이제 작가가 돼서 아, 그렇지. 만약에 또 갑질 당하면 신문에 써버릴 거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 건물주가 책 낸 다음에 네. 약간 다이렉트로 접촉해 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꽤 큰 건물이잖아요. 예, 아니 되게 좋아하세요. 아 오히려 예, 좋아하세요? 예,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이제 이렇게 건물 이름도 말 안 해주는데. 제가 에세이에 조금 따뜻하게 일부러 많이 쓰죠. 따뜻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아. 이제 많이 일상을 좋게 표현해 주시니까 좋아하세요. 그 다음 책에는 건물주를 아주 훈훈하게 한번 직접 써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건물주 건물주와 개인이 있었던 아니라서 일 이런 거. 아니, 건물주는 네. 개인이 아니시겠죠. 네. 뭐 네. 무슨 회사가 네. 아니, 소유하고 어쨌든 있는 그 거죠. 건물 소유한 회사가 알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뭐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근데 그 혹시 알아? 임대료 깎아줄지? 근데 뭐 그 작가님은 이제 완전히 그 삶에 밀착돼 있는 생활인이시다가 이렇게 책을 내셔서 작가님이 되신 거잖아요. 약간 일상의 행동 거지가 조금 달라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제가 무슨 엄청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글을 쓰는 만큼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글을 따뜻하게 쓰는 건 아닌데 무슨 뭐 진상손님이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든지 이런 거 뭐 해봤자 이게 뭐 고쳐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건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쓰는 만큼 나도 조금 더 다정해져야겠다, 다감해져야겠다라는 예.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다정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안 다정하게 하고 다니십니까? 제가 미용실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이 그 머리를 염색을 하려면 탈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막 올라온 그 디자이너들 이제 초급 디자이너들이 실험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제 머리를 계속 실험 대상으로 줬거든요. 아, 탈색을 한 하루에도 뭐 안 할 때는 막 서너 번씩 했어요. 그게 그래서- 약간 지금의 헤어스타일에 조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완전히 헤어가 망가졌어요. 탈모가 굉장히 그때 심하게 오고 이제 뭐 어차피 관리 망한 거 그냥 밀어버리자. 그래서 네. 일미로 밀고 다니는데 또 이게 또 나중에 개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근데 또 가발을 쓰시면 또 굉장히 멋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예. 아니 저 머리를 지금 이제 뭐 진짜로 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저렇게 빡빡 미신 게 아니라 꽤 숱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앞머리가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앞에 좀 빠졌다가 네. 그냥 통째로 시원하게 미신 건데요. 네. 두상이 예뻐요.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JYP처럼 이렇게 두상이 완전 삐쭉삐쭉 뿔이 여러 개 있는 갑자기 사람은 미용 방송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동그랗게 예쁜 두상을 가지신 분들은 완전 밀어도 괜찮죠. 자 봉다로 작가님 헤어스타일 거- 궁금하신 검색하면 분들은 나옵니까? 사진이? 예, 뭐 나오죠. 예, 많이 이미지 나오죠. 검색하시면 나와요? 됩니다. 검색해 보시라고 또 내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그 혹시 다음 책 계획도 있으세요? 구성을 하는데요. 소설을 진짜 쓸까 고민을 하고 있고 논픽션을 하나 쓸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에세이를 쓸까 세 가지 장르 중에 고민을 하는데 장강명 작가가 제일 쓰기 힘든 게 논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소설 제일 쓰기 쉬운 게 에세이라고 하는데 나름 에세이스트로서 그 말 들을 때 좀 약간 화가 났는데 에세이가 제일 쉽다고 하니까 그 셔터를 올리며에 장강민 작가가 추천사를 썼죠. 네네. 네네네. 내가 논픽션을 하나 써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다는. 논픽션 진짜 어려워요. 예. 차라리 소설을 쓰십시오. 우리 저 YG는 뭐 소설은 안 써봤지만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을 쓰고 있고 JYP도 여러 장르 써봤는데요. 논픽션 진짜 어렵습니다. 이 셔터를 올리며가 사실은 여기에 360페이지인가 지금 되는데 사실은 원고의 한 30%를 걷어낸 거거든요. 네. 근데 걷어낸 이야기가 주로 이제 학생 운동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생각을 바꾸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런 이야기를 거였는데 좀 써보고 싶으신 그걸 거군요. 논픽션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근데 그게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 세상을 좀 보면서 이른바 M86 세대 또 X세대에 대한 그 아랫세대의 반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 세대가 뭐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약간 공감하는 차원의 어떤 이야기도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좀 무지로부터 나오는 비난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건 들었습니다. 소설 형태로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고민 그걸 왜냐하면 최근에 아버지의 해방일지 뭐 이런 소설들도 또 그 세대에게 공감을 주면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논픽션으로 쓰잖아요.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제 느낌으로는 지금까지 쓰신 모든 책 중에 제일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조금 감성한 그런 소설 형태로 쓰셔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에세이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책 말고 앞에 내신 3권 중에는 뭐가 제일 잘 됐습니까? 매일 감나편이죠. 첫 번째 책이. 네네네. 그러니까 요번 책은 이제 첫 번째 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분위기 어때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예.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사실 거의 마케팅을 안 해서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초반 분위기는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 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네. 아니 왜냐하면 컨셉이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저는 그 앞에 책들을 안 읽었잖아요. 작가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원래 에세이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건 좀 꼭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저는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앞부분을 좀 읽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앞부분의 무대가 그 전라남도 나주예요. 근데 제가 나주랑 조금 연고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 예. 근처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뭐 딱 그 직접 그 동네는 아니지만은 여기 농약사 같은 경우는 그 나주 터미널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도 항상 그 나주 터미널에서 뭐 버스 타고 버스 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YG도 이제 그런 이유로도 책을 선택하기도 하는군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GPT YG도 이상한 방식으로도 선택을 하고. 아니 그리고 괜히 또 우리 봉 작가님 동양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 아까 저 얘기하다가 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그 해방일지 나의 네네네. 해방일지에 3억 5천에 1,000만 원 뭐 이익 본다. 네네. 그 고증이 틀렸다 했는데 어느 부분이 혹시 그거보다 훨씬 더 봅니까? 참 뭐 그게 이제 나중에 거기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뗄 거 떼고 입금되는 정도가 1,000이라는 그걸 말이겠죠. 정확히 그렇게 표현 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상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본사 직원이 이야기하면 거의 정상금이거든요. 본사 직원이 순이익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상금이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본사에서 뗄 거 떼고 예, 매출에서 그 상품비 빼고 주는 게 예. 저희가 정상금이라 표현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임대료가 빠지고 전기세가 빠지고 하는 건데 그 알바비 같은 것도 네네. 빠지고. 사실 이게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게 네. 편의점의 계약 조건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A타입, B타입, C타입 막 쭉 있거든요. 다 다른가요? 아주 다릅니다. 되게 임대료를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맹점주가 다 내는 그 타입이 있고 가맹점주가 본사가 절반씩 내는 타입이 있고 그래요? 네, 본사가 다 오. 내는 타입도 있고 전기세도 가맹점주가 다 내는 타입 이런 식으로 막 복합적으로 또 아, 조합이 그래요? 돼요. 봉 작가님 오. 편의점은 그러면 임대료를 봉 작가님 제가 다 다 내시는 냅니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 이게 온전히 내가 네. 소유한다라는 네.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에서 8대 2, 7대 3 이런 식으로 점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거는 이런 겁니까? 그 점주의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거기 위치의 어떤 리스크? 네네. 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이제 본사와 가맹점주가 그래서 리스크를 내가 다 음. 가맹점수로 다 떠안겠다 하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리스크를 많이 떠안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안 되면 네네네. 손해도 내가 보는 네네.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임대료를 반반씩 하다가 편의점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 되죠. 임대료 포션을 조금씩 이렇게 가져오는 되죠. 그런 건 안 됩니까? 본사가 바보도 아닌데 그걸 아,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근데 계약이면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유 본사는 정확히 계산대로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싶으면 바로 가맹점주 바꿔요. 본사가 아무래도 칼자루를 근데 뭐 쥐고 그것도 있으니까.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가맹점주가 뭐 매출을 계속 올리고 열심히 하면 계약 연장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본사에서 혹시 들을지도 모르니까 본사를 너무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이거 좀 편집해 주시면 그러면 아니 뭐 지금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한때 그
편의점 갑질 이런 네, 것도 막 논란이 네,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사가 마음 먹으면 네. 지금이라도 어. 그 봉 작가님이 하는 편의점에서 봉 작가님이랑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본사에서 들을 생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해지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의점이면 가불이 위치가 바뀌어요. 요즘에는 뭐 3사가 워낙 경쟁을 많이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S25에서 해지한다 그러면은 그래 나 좋다 나는 뭐 그러면 줘야지. 세븐일레븐으로 하면 가겠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했어. 특히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많이 또 달라진 게 편의점 프랜차이즈 갑질 이런 게 사회 이슈화 되면서 점주들의 지위가 꽤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처럼 상품 밀어내기라든지 이런 걸 전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본사 직원이 오면 저희한테 그냥 90도 각도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 장사가 되는 편의점이든 안 되는 편의점.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본사 직원 잘 되는데 가면 되게 맞아요. 막 깍듯하게 네네네네. 절절매잖아. 그 보니까 그 우리 아파트에도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가 원래 GS25였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네.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븐일레븐으로 네네.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딱 보니까는 워낙에 친절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주인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GS25랑 해지하고 세븐일레븐 이게 또 고단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옮기잖아요. 그럼 이적료를 받아요. 이게 억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치 수입을 거의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럼 편의점 주 입장에서는 네네. 이익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편의점- 저희가 재계약을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2년 3년 만에 브랜드 바꾸면서 또 이적료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봉 작가님께서 약간 그 본사에게 의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굳이 따지자면. 본사에서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적료 받으면서 옮길 수도 있는데 의리를 지키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도 정말 잘 되는 돈 좀 많이 버시는 분부터 정말 막 손해 보는 천차만별이겠군요. 근데 천차만별인데 또 그래도 하여간 전반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서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요. 제가 처음 시작한 본사에서 20년 이 방송 전보다는. 안 들을 거예요. 그냥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안 되는 편의점이라도 요즘엔 숫자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실적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잡아두려고 오히려 해요. 본사에서 막 도와줍니까? 네네네. 너무 안 되면. 네네네. 근데 그 정산금이 들어왔을 때 뭐 임대료든 전기세든 뭐 이렇게 냈다고 치더라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정작 점주가 근로를 몇 시간이나 그렇죠.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본인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고 가족도 다 일한다. 그러면 가족 단위 한 3, 4인 가족 수입으로 요즘에 한 서울 같은 경우 한 7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가족 수입이 그러면 거기다 임대료 뭐 빠진다 하면 실제 뭐 그러니까요. 가족이 그렇죠. 회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게다가 있죠. 근무 시간을 따질 때 이게 하루 24시간이지만 네. 야간 휴일 네네. 근무는 더 치고 이러면은 네네. 주당 69시간이 아니라 169시간이 나올 수도 있는 네네네. 게 편의점이니까. 네. 근데 요새는 뭐 어쨌든 뭐 작가로 뭐 책 써야 돼, 취재해야 돼, 뭐 강연해야 돼, 뭐 오늘처럼 방송해야 돼 이런 갖가지 이유로 이제 가게를 비우시겠군요. 요새는 그래서 바지를 비우고 아니, 근데 가게를 많이 비우게 되시면 네. 결국에는 그렇게 밖에서 보시는 게 다 알바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내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 그걸로 충당을 하고 그거 이제 있으니까 딱 저 네. 어디서 강연이나 이런 거 요청 들어오면은 뭐 지방에서 만약에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면 네네. 이제 시간이랑 여러 가지 비용 딱 계산하고 요게 내가 지출하는 알바보다 적으면 안 가시겠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는 아니 강연이 없어도 그러면 봐요. 책걸상 안 오셨죠. 아 그렇구나. 네, 맞아. 그런 마음이면 못 오시지. 근데 제가 좀 못된 질문 드리면은 네. 혹시 그 봉 작가님 알바 중에서 무슨 댓글 달거나 게시판에 글 올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그 장강명 작가가 이 소설가로서 심각한 직업적 위기감을 느꼈다. 한 집안의 장사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고 감명 깊을 수 있다니. 가슴이 여러 번 저릿했고 나중에는 눈도 몇 번 뜨거워졌다. 밥벌이라는 게 뭘까? 가족이라는 뭘까? 삶이라는 게 뭘까? 페이지를 넘기며 곱씹게 되는 이 질문들의 답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굉장히 정말 뭐 과찬을 해주셔서 정말 과찬을 네. 한 것 같은데 장 작가의 단편 중에 알바생 자르기라고 예. 있는데 그거 네.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사람이 의리가 없는데
그 알바생 자르기가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 그 자르는 그 기가 막힌 소설인데 지금 장강명 작가한테 추천서만 받고 편의점 사장님인데 편의점을 무대로 쓴 단편은 안 읽었단 말이죠. 그 제가 이간질 좀 시키자면은 장 작가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셔터를 올리면은 장 작가 소설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응. 다른 작가 소설 이야기는 또 그러게. 나와요. 예. 추천사는 장강명. 네, 최은영 작가. 추천사는 장강명한테 받고 이 뭐 책의 본문에는 최은영 칭찬하고 뭐 이랬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장 작가 재수사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 이제 와서 저는 장 작가 책 중에는 그 금음 당신 세상을 기억하는 방식인가 그거 되게 재밌게 봤고 아, 소설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의무감에 볼 것들은 다 봐요. 아, 그러니까 좀 화제가 된다거나 네네네네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이런 네네. 것들. 그리고 이제 사놓고 이제 봤다라는 뿌듯함을 느끼고 놔두죠. 그 소설 얘기하니까 편의점 사장님들은 네, 근무 중에 네네. 책 볼 시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점주마다 다른데 제가 매일 감는 편의점에도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점주가 손님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하는 방식들 뭐 한 80% 이상은 거의 영화나 드라마, 신문, 아니 그 휴대폰 세워놓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그 매일 감는 편의점에 썼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제가 어느 특수 매장을 인수하려고 그 몰래 잠입해서 그 가게 운영되는 걸 염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인수하려던 마음을 거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점주가 항상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런 가게를 뺏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어쨌든 건물 지하에 있기 때문에 네. 밤에는 손님이 거의 없지 않아요? 저희는 8시에 문 닫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무인으로 돌립니다. 아, 무인으로는 네, 열어놔요? 키오스크. 무인으로는 네. 열어놔요? 네네네. 그것도 두 번째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인으로 가는 길은 멀고 멀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인 편의점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본사하고 다시 계약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또 이 실갱이를 벌려야 되는데 하여간 그러다가 무인 편의점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반은 유인이고 반은 네네네네네. 무인인 거네요. 아침엔 몇 시에 열어요? 6시예요. 그러면 하루 14시간만 문 열고 네네네. 10시간은 닫는. 네. 편의점 아니, 업계 근데 용어로는 닫는 건 아니죠. 무인으로 열어놓는 네네. 놈이니까. 아니, 편의점 업계 어쨌든 용어로는 하이브리드 매장이라고 해요. 네. 어쨌든 약간 배신감 느껴지는 게 네. 왠지 이제 편의점 사장님 그러면 무조건 24시간 가게를 문을 열어야 하는 그 거기에서 오는 애환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밤에 손님도 없을 텐데 뭐 하시나 이거 여쭤보려고 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여러 개 할 때 그중에는 24시간 매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야간은 제가 항상 썼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야간에 그럼 글도 쓰시고 네네. 책도 읽으시고 네네네.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손님들이 적을 테니까. 네네네. 네. 근데 밤새도록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어렵잖아요. 네, 그거 한 두세 달 하면 몸 다 망가져요. 그 하이브리드 매장 하셨으니까 이제 궁금한데 실제로 무인 매장에서 절도 같은 게 많이 있나요? 되게 많아요. 되게 근데 많구나. 저희 점포 같은 경우는 전부 그 건물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훔쳐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보거든요, CCTV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바코드 스캔을 하셨는데 안 했는데 된 줄 알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면 그분이 무슨 한 1,000원짜리 뭐 하나를 그냥 슬쩍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딱 보면 그 편의점에서 일 안 해보신 분들 아니면 알바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바코드 스캔을 되게 익숙치 않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꼭 무슨 부장급 되는 분들이 꼭 한 5,000원씩 빼놓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 대형마트 같은 데서 가면 네. 요즘 많이 저 거기도 복잡하던데 네. 본인이 직접 바코드 찍으면 네. 셀프 뭐 책 네, 이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줄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많이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잘 안 네. 찍히고. 네. 저는 일부러 안 가요, 거기를. 가게에서 일하는 느낌이라서. 거기서는 내가 손님, 말로 내가 손님인데. 지금 그 셔터를 올리면 아까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중국에서 식당 하다가 네. 갈비집 하다 망한 이야기 네네. 감동적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그 바로 앞에는 이제 아버님이 네. 태능 어디에서 갈비집 해가지고 이제 네네네네. 크게 성공한 얘기도 네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감동적이었냐면 포도밭 갈비집. 네. 음. 자영업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히 저는 이제 식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정말 다른 직업을 제가 갖지 않았으면 식당을 창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를 제가 새삼 느끼면서 이제 맛집 사장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됐죠. 네. 그리고 맛없는 집 사장님에 대한 약간의 연민 음. 이해도 조금 더 해주기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 그 어떻게 하다가 식당을 하게 됐고 왜 그러니까 망했는지. 그건 하게 된 게 이제 NGO와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선배가 저한테 뭐 밥을 먹다가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대북 사업 하시던 선배였는데 네.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자 지원 사업을 하던 선배였어요. 근데 약간 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NGO 활동을 네. 몇 년 하셨죠? 전업으로? 제가 한 7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학교 이력 중에- 졸업하시고 네네. 학생운동 그만두시고 네네. 북한 공작가님 인권운동 네네. 이력 중에 풀타임 NGO 활동가로 일한 기간이 한 7년 있고 네, 7년 정도. 네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네, 그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신 거죠. 근데 이제 네. 그때 그 중국에 가게 된 것도 계기가 NGO 활동을 하면서 탈북자 지원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자꾸 가서 취재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익숙한 도시인 중국 심양에 갔던 거고 요즘에 무슨 간첩단 사건 할 때 뭐 접속했다고 하는 도시가 계속 심양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네. 그만큼 북한하고 접속면이 많은 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선배가 뭐 어느 교민 하나가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3층짜리다. 근데 그 사람이 다 하기는 좀 어렵고 2, 3층을 네가 할 수 있겠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식당에 대한 기본이 없었던 게 식당 2, 3층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아 그렇죠. 1층에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선배는 지금도 저한테 그걸 정말 미안해요. 음. 말 그대로 자기가 꼬드긴격이 돼버렸으니까. 음. 근데 뭐 어차피 제가 한 선택인데. 근데 책에 보면은 좀 처음에 좀 만만하게 보셨던 것 같기도 아, 해요. 근데 이건 변명하는 건 아니라 제가 책에는 약간 더 익살스럽게 쓴 측면도 있어요. 네. 뭐 제가 무조건 덤벼드는 건 아니었고 제 음. 딴에는 그 전에 어머니하고 한번 하다가 망가진 적이 한번 있잖아요. 소주장 학생. 소주방?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 목숨을 걸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가족한테도 되게 미안했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운동하고는 약간 시민운동하는 한 발짝 떨어진 상황에서 뭐 열심히 한번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크게 만만하게 본 거죠. 네. 그래요. 그게 만만하게 본 거지. 근데 사실 그 전에 그 정말 인상 깊은 성공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명성 숯불갈비라고 네네네. 하는 전국의 명성이 네네. 자자했던 아버지께서 네. 한 10년 정도 운영하셨던 그래서 아버지 차가 이제 렉서스로 바뀌게 된.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저걸 약간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중국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버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연락이 안 되던 시기에 뭘 어떻게 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하셨는지에 대한 걸 저는 몰랐던 거죠. 얼마나 네. 고생하고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연 다음에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모르고 네. 그냥 뭐 어릴 때 같이 놀던 집에서 보던 편한 아빠니까 네네. 아빠도 하는데 나도 하지 뭐 이러고 아빠한테 레시피 비밀 레시피 배워갖고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이에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맛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상한 거 뭐 넣어서 몇 시간 숙성시키고 네. 다시 뒤집고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그냥 간단한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상당한 맛집들이 그런 비결을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행착오나 그거를 만드는 과정보다 더욱 놀랍고 위대한 건 그걸 매일 해야 된다는. 네네네. 그게 힘든 거지. 네. 그래서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저기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한번 내가 이제 망가지고 나 보니까 저걸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지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저는 그 대목에서 너무 좀 답답했던 게 아니 중국을 건너가지 마시고 그냥 뭐 서울이나 수도권 근교에 명성 숯불갈비 2호점을 차라리 내셨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게 법제도가 달라가지고도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아버지가 실제로 제안한 적도 있어요. 예.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차려주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더 가족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뭔가 의지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냥 별로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제 젊었을 때는 자수성가 이런 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리라라고 생각했겠죠. 해봤더니 되나. 그 하하호를 그냥 쫄딱 말아먹고 그냥 오갈 데 없는 그 후배 뭐 동포 동생에게 네. 그 자리를 하나 주는 게 미용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아이고. 그 미용실이든 뭐 중국의 그 식당이든 오리탕이든 부모님이 하셨던 분식집 농약사 이 자영업 다양한 형태를 다 보셨고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잘된 경우 못된 경우 다 봤는데 이 모든 경험이 편의점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 뭐 인생에 허튼 경험 하나는 없잖아요. 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봤더니 또 이게 또 다시 글감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제도 강연하면서 학생들 앞이니까 거의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약간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살아보니까 그때 고생했던 것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 뭐 학생들 별로 공감 못했어. 저 꼰대 이러고 있었겠죠. 어쩐지 표정이 안 좋다. 그 꼰대가 이제 한 50 되면은 혹시 떠오르면 아 그때 그 말이 맞았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전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든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건데 목표의 방향점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과거도 다 허튼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봉 작가님은 이제 앞으로 목표가 뭡니까? 저는 책에도 썼듯이 계속 그냥 뭐 1년 뒤든 3년 뒤든 10년 뒤든 글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게 제 운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게 그럼 있고. 글 쓰는 정체 중에 하나 있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편의점 하실까요? 편의점은 일단은 제 든든한 지금 뒷배경이 돼주고 있으니까 가끔씩 그런 질문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글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좋으시겠다고 좀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작가들은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분들은 이제 글에만 접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뼈 있는 이야기인데 그 따뜻한 이야기의 배경이 그 든든한 경제력에서 나오는군요. 라고 하던데 하여간 뭐 편의점은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근데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지금 한국의 한 40대 정도까지 작가 중에서 제일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이 장강명 작가일 텐데 뭐 지금은 좀 더 익숙해졌겠지만 장강명 작가가 몇 년 전에 책걸상에 나왔을 때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책만 써서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 자꾸 방송에 나가게 되고 뭐 에세이 같은 걸 신문에 연재를 하게 칼럼 같은 걸 연재를 하게 되고 이제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판권 계약도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텐데 그때는 조금 네. 답답함을 토로를 장강명 하더라고요. 작가도 봉다로 작가를 부러워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도 편의점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거 책 나오는 거 아니야? 나도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 촬영하는데 그 같이 이야기하셨던 분도 드디어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용주 씨 아닙니까? 이용주 씨. 예. 그 네, 눈빛이 여기 편의점 하나 차릴 눈빛이. 이용주 씨는 저기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는 클래스 맞죠? 그 강연 네. JTBC 강연 네. 프로그램. 네. 거기에 이제 고정 패널로 오래 나왔던 그 방송인인데 음. 그 우리가 그 봉다루 작가 연락처를 그 이용주 씨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편의점은 뭐 일주일에 한 뭐 열 몇 시간 이렇게 예. 예, 가끔 사장님이니까 네네. 군기 잡으러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나머지는 쭉 글을 쓰거나 강연해도 생계 유지는 가능한 지금 네네네. 이런 단계까지 왔군요. 네. 지금 직원들이 제발 좀 가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 정말 나도 부럽다. 편의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 거야. 이거 책걸상 섭외할 때 편의점 너무 매여 있는 분인데 이분 또 여기까지 오시라 그러면 또 시간도 어떡하지 막 이렇게 또 알바생 막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었군요. 뭐 강연이든 뭐든 불러주십시오. 다 어디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쭉 나올래요? 고정 남의 책으로 방송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도 JYP가 어디 행사에 제가 6월 달에 네. 저기 병원 사람들 모이는 행사에 제가 강연자로 이미 초청을 해놨어요. 아니 저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병원에 계시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네네. 강연을 하시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 편의점을 해봤어요.
아, 다 해봤어. 병원 편의점도 해봤어. 아 병원 편의점 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의 특수한 경우도 많이 알고 있고 예. 특히나 그 의사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독특한 어떤 소비 습관도 알고 있고 그 재밌는 게 뭡니까? 독특한 소비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혀 건강에 안 좋은 걸 아주 열심히 드시니까 욕하면서 드시니까 제가 이제 요청드렸던 거는 편의점 사장님이나 병원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고객을 응대하죠.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응대해야 되고 네. 진상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또 뭐 조금만 잘못하면 민원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 직종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드렸죠. 무슨 말씀하실지는 모릅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그 작가님 방송을 고정으로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방송국에 있으니까. 뭐 온다면은 개런티만 얼마든지 맞으면 뭐. 아니요 개런티 같은 거 전혀 바라지 않고 네. 제가 올해는 다른 책을 이제 쓸 생각이 없거든요. 네. 올해는 조금 다른 일을 하면서 좀 견문을 좀 넓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는 뭐 한 2,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행사가 없기도 했고 또 제가 그런 자리를 갈 자격이 있나요? 해서 거절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지금 방송 중에 다른 방송 게스트 섭외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 방송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 공장 지금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 뭐 제대로 대접하면서 섭외를 할 처지도 못 되는데. 그래도 욕심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자 방송 섭외 얘기는 지금 하는 방송은 일단 끝내고 합시다 좀. 네. 이번 주에는 편의점 사장님으로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신 에세이스트 봉다로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책 많이 파시고 편의점도 번창하시고 굉장히 그 든든한 뒷배를 가지신 만큼 더 좋은 작품을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돼요. 그 소설의 형식이든 논픽션의 형식이든 어쨌든 봉다로 작가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써보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